은퇴 후 복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농촌에서 여생을 보내며 경제 활동까지 꿈꾸는 사람들. 자연하고 같이 산다는 게 좋고 그다음에는 또 뭐 건강하기 좋고 또 특별한 기술 없는 사람들은 가서 조금 소득을 좀 올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귀농했을 때는 이제 텃밭이나 가꾸면서 노후를 보내겠다. 도시민 10명 중 3명은 은퇴 후 귀농 또는 귀촌을 희망하고 돈의 가치보다 자연의 가치와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귀농에 대한 환상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 그러나 2016년에 내려와서 5번을 심었는데 3번은 거의 망하다시피 했고요. 인생을 살면서 10년의 세월을 압축해서 3년 동안 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도시에 있었으면은 상상도 못할 금액을 지금 빚을 졌고요. 반상현을 안 듣게 되면은 저희 마을 기준으로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200만 원을 보통 마을 기금으로 내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외지인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치열한 삶의 연장선일 뿐 도시 탈출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귀농. 은퇴 후 새로운 희망이라 믿으며 환상에 젖어 있는 당신. 아직도 귀농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이태현입니다. 귀농귀촌 인구 약 50만 명 시대, 고령의 노인들만이 지키던 텅 빈 농촌의 이미지가 여유와 풍요로움의 상징이 되면서 귀농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평균 연령은 약 54세, 주요 연령층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포함된 5, 60대가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70%로 은퇴 후 귀농해서 농사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희망이라 믿으면서 돈과 시간, 노력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준비하는 귀농. 자, 그렇다면 과연 귀농의 현실은 어떨까요? 귀농인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은퇴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제2의 삶이자 각광받고 있는 노후 설계 중 하나인 귀농. 여유로운 삶과 더불어 경제력까지 귀농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면서 5년 새 6만여 명이 넘는 귀농 귀촌인들이 생겨났는데요. 높아진 관심만큼 귀농 실패 사례도 늘고 있는 상황.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상북도 의성군. 30년 동안 도시에서 생활했다는 김봉희 씨. 그에게 농촌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농약을 돈 들여서 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 네가 뭘 알아? 내가 지금 자두농사하면 40년, 50년 지었는데 네가 이제 그냥 뭐 알기 뭐 내가 맞으니까 나 따라와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제 농사는 제가 알아서 짓고 싶거든요. 솔직히 뭐 한번 실패도 해봐야지만 거기에 대한 더 깊이 알게 되고 이러는데 간행농을 몇십 년 동안 하셨던 분이라 걸으면 무조건 많이 줘야 된다. 내가 약 칠 때 니도 무조건 쳐야 된다. 귀농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마을에선 농업인으로서도 주민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 힘들다는데요.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농지가 있었는데 그 소개를 제가 해주긴 했는데 제가 요걸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너는 왜 여기 살지도 않는 애한테 그 땅을 줘가지고 여기 동네 사람들이 그거 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줬냐고. 굴러온 돌이죠. 그렇게 말해서 우리 가끔 어디 모임 가면 굴러온 돌이라고 그래요. 치열한 사회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풍요로운 농업인의 삶을 기대했던 두 사람. 그러나 환상이 깨지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농막에서 생활했어요. 기본적으로 빈집이 없으니까요. 그걸 그냥 부셔갖고 그냥 텃밭으로 쓰는 거죠. 그래도 집 없어서 와서 좀 살겠다는데 안 내주세요? 안 내줘요. 땅도 매지들은 땅도 안 줘요. 땅 뭐 빌려달라고 그래도 니 누군데? 저도 이 정도 사람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땅 처음에 저 위에 봤어요. 친구 집 밭이에요. 그래 이제 제가 붙이려고 하니까 네가 뭔데? 동네 사람 우선이지.
지인을 통해 마을로 내려와 농사를 짓게 된 두 사람은 원주민이 될 수도 일반 귀농인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데요.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들어온 사람은 귀농한 사람은 돈 뭐든지 남은 뭐 돈을 주는데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다른 외지에서 귀농한 사람한테 약간 그런 배타적인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주민의 텃세부터 영농 실패까지 환상에 빠져있던 귀농의 꿈은 다양한 이유로 무너지곤 하는데요. 올해 9월 사과 가격 폭락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극단적 선택을 한 8년차 귀농인. 이처럼 준비 미흡과 경험 부족이 생활고로 이어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귀농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농촌 경험이 있다면 달라졌을까요? 요즘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농촌으로 회귀하는 유턴 현상이 대세. 2018년 귀농 귀촌 실태조사 결과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혹은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농촌 회귀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충청남도 당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성홍 씨.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는 어깨에 넘어가 아닌 본격적으로 농업을 배우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 돌아온 건데요. 그렇다면 원주민이자 귀농인인 성홍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시골 같은 경우는 인정 같은 게 더 많다고들 이렇게 많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원주민으로 계셨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가치관의 차이가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 고향에서 귀농 생활을 시작했지만 여느 귀농인들과 마찬가지로 원주민의 텃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원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대의적인 측면에서 여기는 이제 노인분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순발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반사판 거울이 없는 그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치를 했죠. 제가 건의를 하니까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네가 뭔데 그거를 허락도 없이 시에다 요청을 하느냐,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이후에도 끊이지 않은 원주민들의 텃세. 마을 사람들을 위해 건의한 의견은 늘 무시당하기 일쑤였다는데요. 어디였었어요, CCTV? 원래는 이제 경찰관님이 보신 자리는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여기가? 이 전봇대 근처에다가 네. 그 세우기 위해서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이제 콘크리트까지 그 타설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마을 해관으로 이제 옮겨갔어요. 여기가 가장 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논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거의 유일한 루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가장 많은 이제 차량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여기가 이제 이 마을이 네, 크니까. 네. 그리고 경찰관님도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이 위치로 정해주셨어요. 범죄 예방을 위해 건의한 마을 삼거리에 CCTV. 경찰이 정해준 장소가 있음에도 왜 CCTV를 옮긴 걸까요? 이장님이 마을 해관 앞에다 놓기를 원하시는데 민원인이 저니까 제 허락만 있다면 옮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옮긴 상황이죠. 경기도 연천군. 원주민의 텃세 때문에 괴롭다는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25살 젊은 나이지만 오래전부터 귀농을 꿈꿨다는 동현 씨. 귀농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기가 좋고 풀이 많은 데서 살고 싶다 해서 중학교 때 이제 농고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그때부터 이제 농사를 지어야겠다 생각을 했죠. 이제 2년 됐죠. 이제 귀농한 지는 조금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그 농사를 아직 안 졌으니까 하우스만 있고 그러니까 귀농은 아직 귀농
귀농 중이죠? 어떻게 보면은. 귀농 2년 차지만 작물 수확은커녕 농사를 지을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모습인데요. 녹록치 않은 현실 그리고 답답한 상황은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여기 하우스 그래도 4동을 짓긴 했네요, 그죠? 그죠. 크진 않아요. 작은 규모인데 사람들이 보면은 돌이 무척 많아서 돌이 아니, 정리가 안 됐네요. 예. 아무튼 이제 시간이 좀 원래 지금쯤이면은 돌을 다 치웠어야 됐어요. 근데 한 2개월 반 동안 딜레이가 좀 있었죠.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다는데요. 쓰레기장이었어요. 그게 한 40%예요. 60%는 제가 돈 주고 치우고. 쓰레기장이었다는 농지. 도대체 동현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래는 이제 8년 동안, 그러니까 저도 소문이에요. 소문인데 전에 있던 임차인이 사슴을 키웠대요. 여기다가 사슴을 키우고 좀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이제 그걸 그만둔 거예요. 그만둬가지고 그러니까 뭐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은 싸지 않고 간 거죠. 사진 운전을 했다가. 그래서 이거 완전히 무슨 쓰레기장이 돼가지고. 귀농 후 지금까지 전주인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써버렸다는 동현 씨. 그런데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은 쓰레기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8년 동안 이 땅이 쓰레기장이었잖아요. 8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를 치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치웠는데 이게 쓰레기가 있다고 누가 민원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이가 없죠. 저는 쓰레기가 생긴 게 아니고 없던 걸 치워서 그나마 줄여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정리를 해놓은 것 갖고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올여름 태풍으로 날아갈 것을 염려해 흙으로 덮어 정리한 쓰레기마저 신고를 당했다는데요. 대체 민원은 누가 넣은 걸까요? 도대체 누구길래 자꾸 민원 넣은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여기 이장님이 민원 넣는다는 거예요. 민원인은 다름 아닌 마을 이장.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딱 이 자리만큼은 깨끗했거든요. 이제 이 자리. 깨끗해가지고 누가 콩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그 누가 지었냐면 이장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때문에 콩농사를 못 짓게 돼서 그걸로 억하신정을 가져서 나한테 이렇게 민원 넣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장님이세요? 들어오세요. 네네네. 마을 이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전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 그럼 이렇게 찾아와서 없다니까 그런 게. 찾아왔으면 기억하죠. 이사를 와도 이장한테 이사를 왔습니다 하고 판장도 소개를 하고 동네 노인이장이고 분회장이고 소개를 해야 이장이 그러면 다 소개를 해주게 돼 있다고. 그게 무슨 기농이고 기촌이냐 이거야. 기농자는 기농자답게 와서 기농자다운 생활을 해야 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와서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와서 쓰레기나 방치하고 난 이장으로서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해야 돼요. 주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죠? 정착을 잘하려면은 이상 그 동네 어른들을 먼저 찾아봐라 그거야. 그리고 이 동네 특성이 뭐고 기농이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땅이 습해요. 도마도가 덜 될 거야. 이런 정보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귀농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원주민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 원주민이 귀농인에게 갖는 선입견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텃세가 갈등의 주 원인이었는데요. 귀농인의 농촌문화 이해 부족도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민과의 갈등이었는데요. 제일 힘들어하시는 거는 뭐 영농 실패라든가 아니면 지역민과의 이제 갈등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농촌에 오면 뭐 여유롭고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막상 오면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이제 삶의 터전이다 보니까 이제 치열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과 이상의 간격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상 오시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귀농이라는 꿈에 부풀어 달려왔지만 막상 맞닥뜨린 농촌 생활의 현실은 예상보다 냉혹했는데요. 오랜 시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농촌에 뿌리 내리지 못한 경우도 빈번. 귀농에 대한 환상이나 막연한 기대감은 농촌 정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 십상인데요. 귀농, 로망을 넘어 현실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농촌으로 향한 귀농인들의 준비 기간은 평균 2년에서 3년. 귀농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신중한 자세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5년차 귀농인들을 분석한 결과 귀농 교육을 받은 귀농인의 5년 동안의 소득이 교육을 받지 않은 귀농인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해주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성공적인 귀농 정책을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걸까요? 실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귀농 정착에 성공한 농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벤처기업 운영부터 맛집 사장까지 평생 도시에서 생활해왔다는 김종식 씨. 그는 4년 전만 해도 남들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데요. 왜 귀농을 결심한 걸까요? 그 IT 쪽에 생명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연령대가 40이 넘어가면은 거의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어느 땐가는 일을 못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이제 준비를 했었죠. 오래전부터 준비한 귀농.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 종식 씨를 따라 귀농을 결심한 아내와 2 아들이었습니다. 귀농을 하려고 계획을 한 6, 7년? 그 정도 계획을 하고 계속 남편도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애들도 뭐 이제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농대로 다시 입학을 했고 이제 그래서 계속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4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방울토마토 농사. 현재는 하우스를 확장할 만큼 농사일도 정착을 했는데요. 아들이에요? 네. 귀농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농업을 공부한 지는 한 5, 6년 됐어요. 시골 오면은 뭐 내 시간도 많고 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학교에 들어오고 이 일에 본격적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그거는 깨졌고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쉽게만은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귀농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준비 과정을 함께한 종식 씨 가족. 귀농의 이들 가족을 변화시켰다는데요. 아니야 나. 나 저쪽에 가는 줄 알았어. 미안해. 귀농 후 가족끼리 부딪히면서 화합하고 소통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 저 도시에 있을 때는 뭐 아버지 어머니랑 얘기할 시간이 거의 없었죠. 여기 와서는 항상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하니까 더 예전보다 훨씬 많이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소통의 한 방법일 수도 있고 대립이 되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대화라기보다는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조금씩 다가서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맞은 3번의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스를 증축할 수 있었던 건 2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으니까 결국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안 되지만 우리 아들들은 해당자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후계자 자금을 신청해서 후계자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 권한을 주어서 자금을 쓸 수 있게끔 요즘에는 1인 3억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땅을 한 2,000평 샀고 귀농 지원 정책까지 꼼꼼히 챙긴 종식 씨 가족. 농업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데요.
만약에 제가 도시에 있었으면은 상상도 못할 금액을 지금 빚을 졌고요. 그것도 뭐 제가 그냥 농업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그냥 일반인이었으면은 그렇게 빌리질 못했을 거예요. 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지원도 안 해줬을 거고. 근데 농업인이기 때문에 지원해준 부분이 많아요. 이런 철저한 준비에도 처음 겪는 농사일이 쉽지 않았다는 종식 씨. 하우스가 무너지고 작물이 병에 걸리는 등 불행은 잇따랐습니다. 2016년에 내려와서 5번을 심었는데 3번은 거의 망하다시피 했고요. 2018년 초에 다시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잘 키웠어요. 그때는 완숙 토마토로 해서 정말 잘 키웠는데 가격이 딸 때쯤 돼가지고 마구 하락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2달 따고 났는데 토마토 가격이 1kg에 400원, 500원 하는 거예요. 가락동 시장에 한 박스를 보내면 5kg짜리를 보내는데 2,000원, 2,5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땀 흘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확을 했던 방울토마토 전량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영농 실패 후 좌절도 잠시, 마음을 다잡고 농법부터 판로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정비한 종식 씨. 작기 편성도 다시 했고 그다음에 품종도 바꿨고 대부분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팔았으니까요. 시장 출하를 할 물량이 안 됐어요. 온라인 쪽에서 소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위기에 있던 게 그나마 이제 전작기에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죠. 이제는 농사꾼이라는 칭호가 어울릴 정도로 적응한 종식 씨. 그가 귀농 생활을 시작할 무렵 농사일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신경 쓴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마을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그런 종식 씨를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딱 나와서 다 자기네들에 앞서서 하고 하니까 우리가 안 잘못할 수가 있어? 예. 그 아들도 그냥 청년이라도 아버지랑 꼭 나와요 여기. 저분도 와가지고서 가만히 본 게 젊은 사람들이라도 참 와서 좀 살으려고 하고 우리도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래서 지나가야죠. 저희는 여기 오면서 도시에서 삶은 다 정리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새로운 삶이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 터전이 된 거죠.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 귀촌 인구를 통해 농촌의 인구 감소를 해소하고 쇠퇴하는 농업 생산 기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그렇게 2007년 이후 적극적인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농촌, 그 중심에는 귀농인이 있었는데요. 50세 이하인 귀농인이 전체 약 38%로 기존 농업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다양한 분야에서 학위나 자격증을 보유,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 한 귀농인으로 인해 농촌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약과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마을 주민들이었는데요. 마을 분여회를 이제 나갔는데 마을 분여회장을 뽑는데 계속 못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장님이 분여회장을 해달라. 그래서 분여회장을 맡게 되면서 마을 분들하고 교류가 되게 된 거죠. 분여회장으로서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김금순 씨. 마을 주민들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귀농이라 다 귀농이 똑같은 건 아니고 와서 마을에 와서 같이 협동해서 같이 생활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예 떨어져서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마을에서 같이 협조하고 같이 활동하시고 여기 마을 분여회장으로서 잘 이끌어 나가셨어요. 게다가 그녀는 마을 주민들을 설득해 약과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돈 벌어서 손녀딸도 주고 손자도 주고 좋아요. 여기 한가에 와가지고 진짜 웃으면서 서로 힘든 건 같이 돕고 굉장히 재밌어해요.
마을과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준 귀농인 김근순 씨. 젊은 농사꾼들을 위한 노하우 전수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귀농인으로서 농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딜 사나 저는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래서 뭐 도시에 살든 여기에 살든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지 시골이라 안 되고 서울이라 되고 이거 서울이라 안 되고 시골이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 귀농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귀농은 가족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 간에 많은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농촌, 아주 목가적인 풍경, 자연 환경 좋고 그거는 일단은 접어두십시오. 농촌 생각보다 사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극복을 하신다면은 농촌 미래가 밝습니다. 도시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귀농을 준비하신다면은 실패 없는 귀농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겪었거든요, 시행착오를. 그러니까 준비는 아무리 해도 모자란 것 같아요. 나 스스로도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금방 포기하고 번복한다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는 여기 남아 있는 걸로, 그리고 그런 거에서 돌아간다는 생각 자체는 안 했고 극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귀농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농장에서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장에 가서 일도 해보시고 그리고 충분한 자료조사가 있어야지 그 귀농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있는 건 다 내려놓고 오는 게 좋다. 도시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다 이런 의식은 다 버리고 그냥 시골 사람이 사는 대로 산다. 그런 마음가짐만 갖고 오면 가장 살기 편한 곳이 시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정착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스스로 나의 귀농이 성공적인 편이었다라고 평가한 귀농귀촌인은 약 58%. 귀농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정부 지원도 늘고 농촌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일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건데요. 준비, 이주,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도 최근에 귀농귀촌한 사람일수록 준비 기간이 더 길고 교육과정 이수 사례가 늘면서 귀농 실패 확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농에 실패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귀농 생활을 위해선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함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